선천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분의 논문이나 이제 자료집을 읽어보면 이것도 이거 결코 이게 사람들마다 편차가 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그게 각국의 뭐 영재 과연 법령이나 뭐 논문이나 교과서나 이런데 거의 빠지지 않고 렌줄리 박사는 그 세 가지가 사실은 선천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분의 논문이나 이제 자료집을 읽어보면 이것도 이거 결코 이게 사람들마다 편차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봐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게 각국의 뭐 영재 과연 법령이나 뭐 논문이나 교과서나 이런데 거의 빠지지 않고 렌줄리의 그 쇠방구리 모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이제 학계에서 전반적으로 잘 수용되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당연히 뭐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 모델이 좀 더 설득력 있죠. 근데 저는 좀 비판적이에요. 왜 비판적이냐면 평가가 IQ만큼 좀 탄탄하지 않아 보여요. 그냥. IQ는요, 재원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잘 안 변해요. 말하자면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30개월부터도 평가하는 툴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30개월의 평가나 뭐 4살 때 하나, 5살 때 하나, 6살 때 하나, 12살 때 하나, 20대 하나, 30대 하나 하더라도 재현성은 높다. 그렇게 예, 학술적인 통계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 95%는 같게 나온다. 나이에 달리 같게 나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건 속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발달 속도가 각자가 적어도 뭐 한 3살, 4살 되면 그 속도가 딱 정해져 버린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평가도 사실은 어렵지 않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객관적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창의성 평가는요, 아직은 평가 툴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창의성을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관련된 학술 자료나 뭐 문헌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게 틀을 깨는 사고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발상을 전환을 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걸 제시해? 아니면 뭐, 이거하고 다른 거라고 봤는데 그걸 딱 결합을 해? 아니면 여기서 써먹던 방법을 저쪽에 딱 써가지고 해결을 해?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는 틀을 깨는 사고, 틀을 깨는 발상, 뭐 틀을 깨는 노력, 뭐 이제 이렇게 봐야 돼. 근데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례도 많아요. 얘는 규칙을 깨버리네? 아니면 뭐 얘는 뭐 엉뚱한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질서를 무너뜨리네? 아니면 이거 뭐 이게 되도 않은 역발상이라시고 해서 뭐 판을 깨버리네? 뭐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퍼즐을 잘 풀면 창의력이 좋아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는 불합리한데요. 우리 사회의 사법 체제는 대단히 평등하지 못해요. 그러면 평등한 공정한 사법 체계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러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요. 아니면 혁신이 필요해요. 뭐 그러면 이제 불안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 자식이 뭔데? 이거 다 나름대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다 이게 그 어른들이 만들어 온 체계인데 이 새끼가 응? 그걸 막 함부로 뭐 흔들어 대? 뒤집으려고 그래? 나쁜 놈인데? 그럴 수도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저도 뭐 수학 공부할 때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학술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칸토르라는 학자 같은 경우는 그 독일 수학계가 이 사람을 이단아 취급해가지고 거의 죽이려고 그래요. 내쫓으려고. 그래서 저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칸토르는 그 집합론의 그 분야를 개척한 최고의 수학자로 추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평가가 쉽지 않다.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다. 근데 IQ는 상당히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과제 집착력도 사실은 그 수치로 평가하는 게 좀 애매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이라고 해야 되나? 영재가 그 똑똑한 이제 인재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부여를 받으면 정말 뭐 끈질기게 해내겠지. 너 칼을 들이대면서 너 이거 해내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근데 뭐 집중을 못해. 저 한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자발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발적이고 그 과제를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천차만별로 나타난다. 이거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드러나진 않는다. 그래서 세방고리 모형이 설득력은 있으나 그거를 실제로 그걸 가지고 얘가 영재예요 아니에요 하고 판별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래도 제일 영재적인 인간은 이 친구들이에요 하고 이렇게 선발을 해낸다든가 그런 지표로 쓰기에는 대단히 불안정하다. 약점이 너무 많다. 객관화시키기 어렵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방거리 모형이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볼 적에는 상당히 설득력 있고 뭐 그렇게밖에 안 되겠네라고 생각할지언정 이걸 이제 실제로 이제 정책적인 이제 국가가 이제 영재를 선발해서 길러내고 얘가 진짜로 영재성이 잘 자라고 있느냐 뭐 이런 걸 평가하는 어떤 지표로서는 너무 좀 그 객관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고 좀 이렇게 적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 당연히 뭐 그 세계적인 학회에 뭐 논문이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뭐 연간 몇 개의 논문을 세계적인 학회에 게재를 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 논문의 인용 지수가 굉장히 뭐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뭐 그런 등등등등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공학 분야에 들어가면은 뭐 세계 최고의 성능을 내는 뭐 엔진을 개발했어요. 뭐 아니면 뭐 소위 피탄 면적이 가장 적은 뭐 스텔스 기능을 이제 구현해냈어요. 아니면 뭐 핵융합을 뭐 해서 뭐 1억도 저기 그 온도를 몇 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 식의 것들이 사실 평가 지표가 돼야 되겠죠. 그죠? 하나의 그쪽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야에서 제대로 일어나게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성장 커리어 패스들 같은 것들을 잘 운영하는 데에서는 이런 주관적이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지는 평가 지표를 사용하는 건 좀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뭐 세방골의 어떤 철학 뭐 아니면 담겨져 있는 그 취지는 잘 수용을 하되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설득력 있는 지표 아니면 기준 아니면 뭐 평가 시스템 이런 것들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제 나름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제 생각들은 아직은 있으지만 아직 좀 설익은 생각이어서 그거는 좀 저도 이제 좀 더 공부하고 아니면 뭐 저 혼자 할 일이 아니라 좀 더 이 분야에 좀 정통한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컨센서스를 만들어내야 된다. 뭐 여론이 좀 형성이 돼야 된다. 근데 그걸 또 해내면 또 사실은 어느 나라보다도 좋은 시스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책무성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너무 지나치는 이 국소주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부는 어쨌든 국가 경쟁력, 뭐 국가의 방위력, 뭐 이런 것들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그보다 좀 넓은 범위 내에서 정말 뭐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기여도 해야 될 테고. 그뭐 없어도 사실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거 없는 건 너 혼자서 해. 네 노력과 네 재원을 투자해서 네가 해. 뭐 국가가 그것까지 뭐 너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해줄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고 또 그 결과가 실제로 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장치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 확인을 못 해봤는데 싱가포르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유학을 하면 유학을 해서 세계 유수 대학에서 PhD 받으면 대신에 뭐 국가 공무원으로 뭐 10년 정도 봉사해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취직도 보장됐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정도는 내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자기가 제일 대우를 받는 어떤 직업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번에 그 의료 대란 뭐 내지는 의과대학 뭐 이거 되게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뭐 시끄러운데 저까지 나서서 거기에 논란에 껴들고 뭐 욕을 뭐 얻어먹을 이유는 없지만 그 제 발상은 그래요. 그 처음에 시작은 왜 지방에서 일할 사람들이 너무 부족해요? 아니면 인기 없는 뭐 그 구급 뭐 의사 뭐 아니면 좀 리스크가 높은 이제 집도 이런 공급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면 대학에서 이제 의과대학 모집하는 단계에서 조건을 붙이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 코스를 딱 선택하면 의사 자격을 얻고 나서 10년간은 지방에서 일해야 돼. 10년간은 인기 없지만 극과에서 일을 해야 돼. 10년간은 위분야에서 일을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의사니까 자유롭게 돈 잘 버는 쪽으로 가도 좋아. 그러면 나는 뭐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그런 옵션이 걸려 있자는 의과대학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성적 경쟁을 해서 치열하게 해서 가면 되고 나는 이런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 그래도 난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런 사람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그 소위 수능 점수가 떨어지는 의사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그런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혜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10년쯤 돼 그 의무사항이 딱 풀렸을 때 뭐 경쟁력인 의사가 될지 그건 각자가 판단하는 거지. 난 그래도 의사가 좋아. 난 그래서 봉사하는 의사가 될 거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될 거야. 그럴 사람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의사가 되면 안 돼. 그걸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해법은 이렇게 풀어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죽기 살기로. 이게 소위 정권과, 의사 집단이 죽기 살기로 너 죽기 아니면 나 죽기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정부가 훨씬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의사 집단도 그 해법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서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그쪽으로 좀 가긴 했지만 어쨌든 영재 교육에 있어서는 책무성이 항상 중요한 그 요소로서 대두가 되더라.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공적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뭐 그런 식으로 쭉 펴냈는데 문헌을 보다 보니까 책무성이 그 개념이더라고. 개념이 그렇게 다 나와. 각국에서 다 나와. 논문마다 나와.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큰 문제가 맞구나.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한 얘기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했던 그 세 가지 문제. 누구를 영재로 볼 것이냐. 그 문제도 큰 덩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영재 교육을 받는 그 지원 혜택을 합리화할 수 있는, 정당화할 수 있는 그 사회 환원의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 그리고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자기가 그런 의식을 갖는 책무성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담보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잘하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과제 집착력하고도 이제 그게 서로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하면 어느 나라든 어느 이제 교육기관이든 그 세 문제를 해결하면 성공적인 영재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저기처럼 하면 되겠네 하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선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슬라이딩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전 설치해가지고 여기는 영재, 여기는 미달, 영재 미달 그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계단을 여러 개를 둬서 얘 여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높은 수준까지 돼서 그럼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난 갖다 버려 싹을 잘라 버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 다음 레벨에서는 제가 역할하고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부드러운 걸 만들어야지 이렇게 딱 벌어져 가지고 여기까지만 혜택 여기까지는 너네 혜택 못 받아 그렇게 잔인한 저는 그걸 이제 판별의 문제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경계성 딜레마라고 그러거든요. 맞아. 지능 지수 최상위 2%까지는 영재고 2.1%도 영재가 아니야. 말이 안 된다. 예? 그러면 거의 영재에 준하네. 그러면 그래도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혜택을 받고 그리고 이제 요 정도만 지원을 받아도 충분히 얘한테는 훌륭한 지원이 되겠네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얘는 사실 집중적으로 그러면 집중적으로 투자냐 아니냐는 사실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얘가 이제 얼마나 책무성이 강조되는 미션을 가지냐에 따라서 사실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제 어떤 애가 진짜 업적을 폭발시킬지는 모르니까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한테 어느 정도는 좀
좀 그 기회의 부여를 좀 조금 넓게 해주는 게 맞고, 그건 이제 그 얼마나 넓게 해주는, 너무 지원 폭이 얇아지니까 별 효과가 떨어질 테고, 그, 그 너무 좁으면 사실은 우리가 아까운 폭발력 있는 영재를 놓칠 수 있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것도 이제 많은 그 노력과 경험과 합리적인 틀을 만들어서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 여력이 있으면 좀 넓게 주는 게 맞겠죠. 지금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잖아요. 그럼 좀 넓혀주는 게 맞지. 응? 이제 출생아 그 하나의 하나가 너무 이제 소중한 자원이니까 한 명이라도 치면 안 되지. 근데 뭐 여차저차해서 뭐 출생아 수가 많이 늘어나면 또 그만큼 조금 더 선택의 폭을 좀 더 차별화시켜야 되겠죠. 끝을 구독자분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하긴 뭐 교육의 민족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이제 분들과 어쨌든 소통을 하게 돼 있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좀 악성 댓글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댓글을 쓰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뭐 나름대로 큰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이쪽을 공부한 연환이 그렇게 깊지가 않고 그리고 좀 뭐랄까요, 제 지도 교수가 말하기를 당신은 좀 너무 저기 이 확산적 사고를 하는 것 같아. 이제 관심의 영역도 너무 그냥 잡다하게 많고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가 뭐 얘가 자기를 헷갈리게 하는데,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한번 이제 비평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좀 두서없이 좀 떠들고 그런 경향도 있지만, 또 그야말로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떠들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걸 재밌게 들어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생긴 대로 사는 거니까요. 혹시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저 얘기를 좀 또 흥미있게 재밌게 들어주시는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좀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저한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